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비즈니스학과의 백유성 교수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 강의를 이제 이번 학기에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12주 1강에서는 여러분 그 기업, 창조적 기업의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은 이 자본주의를 촉발시킨 산업혁명, 그러니까 영국의 1760년경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그 노동자들이 이 공장에 모여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노동 문제, 인사관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 등장하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미 중간고사 이전의 전반부 강의에서 여러분 다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요즘 그 대단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여러 가지 그 문제들, 특히 산업혁명이 가져온 장단점들이 있는데요. 그 장단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에 산업혁명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때는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기계의 발명, 그 다음 그 기계를 파괴하는 노동자의 러다이트 운동,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인간 중심의 경영을 주창했던 로버트 오원, 영국 표현식으로는 오원이라고 하고 미국 표현으로는 로버트 오웬이라고 얘기합니다. 뉴 라나크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런 인간 중심적인 경영관리 방식, 협동조합 운동, 이런 것들이 산업혁명 초창기에 영국에서 발생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산업혁명이 가져온 장점과 이 문제점, 이 장점과 문제점은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온존하고 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산업혁명 이 공장에서 기계를 통해서 이 생산량이 증대되고, 또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여러분 전기기관이라든지 철광석을 절연해서 철강을 만들어낼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이 연료 소모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1760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촉발되면서 전 지구적으로 유럽, 러시아, 미국, 일본, 한국까지도,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OECD의 경제개발협력 개발기구의 경제 규모가 큰 이 상위 그 경제력이 큰 국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문제, 환경 쓰레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산업혁명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 지금 20대지만 저는 60대니까 통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보다 40년 훨씬 더 살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같은 저의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와 같은 이런 세대들은 앞으로 이 지구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구에 살지 않고 화성에 간다? 달나라에 뭐 식민지 개척해서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 않는 한 이 지구에서 두 발을 딛고 지구의 공기를 호흡하면서 지구에서 나는 물을 마시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야 되는데 이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ESG 경영, 환경 지배구조, 그다음에
이 사회적 책임 관련 같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경영의 이런 사회적 책임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ESG 경영을 얘기하고 또 지구 자체에 우리 천부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인, 그 다음에 기업 주식에서 가지고 있는 법인과 같은 법인격을 부여하자 하는 이런 급진적인 주장도 있다. 지구가 우리 사람과 똑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자, 그래서 요즘 저도 이제 이 기후정의라는 책을 지금 읽어보고 있습니다. 기후정의죠. 기후정의라는 여러분 보이시나요? Climate Justice, 아일랜드의 최초 여성 대통령 메리 로빈슨이 쓴 책인데 이 책을 읽어보고 저도 대단히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산업혁명에서 비롯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산업혁명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 그리고 앞으로 이 산업혁명, 이 자본주의의 큰 획을 그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산업혁명을 통해서 공장제 생산 방식이 도입되고, 공장제 생산 방식이 도입됨으로써 이 임금 노동자들이 출현하고, 임금 노동자들이 이 노동의 문제, 이게 큰 하나의 자본주의의 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보다 본격적으로 산업혁명의 장단점에 관하여 여러분들과 같이 논해 보고자 합니다. 자, 산업혁명은 장점을 생각해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합시다. 우리가 더 많이 소비하게 된다. 소비가 늘어난다. 상품이, 그죠? 상품. 산업혁명 이전에는 이 손으로 만든 수공업이었다. 그죠? 그런데 기계가 등장해서 더 많은 상품을 만들어내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싼 가격으로 물건을 만드는 이런 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늘어났다. 더 많이 소비하게 된다. 상품이 늘어났다. 그 다음에 더 편리하게 되었다. 생활이, 그죠? 자, 하루 종일 사람이 손으로 여러분 쇠를 다듬고 그 다음 농사를 짓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우리 여러분 이 세계사라든지 이 역사를 공부하면 우리 인간이 도구를 이용해서 노동력을 전략한 사례들이 나오죠.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죠? 이렇게 생산력이 급증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간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자, 그러니까 더 많이 상품이 많아지고 더 편리하게 노동을 하게 되고 또 더 빨리 물건을 만들어낸다. 그죠? 자, 과거에는 사람이나 우마차, 그 다음에 수차, 물레방아 같은 이런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동력을 발생시켰는데, 이제는 전기기관, 그리고 또 오늘날은 전기라든지 원자력 같은 이런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건을 생산하니까 훨씬 더 편리하고 더 빨리 물건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걸어서 우리 동두천에서 서울까지 간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동두천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엄청 시간이 걸렸겠죠. 거의 하루 종일 걸어가도 겨우 서울까지 갈까 말까 한 이런 그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는 여러분 뭡니까? 동두천 서울까지 전철 타면 청량리나 창동이나 도봉산까지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빨리 간단 말이에요. 30분, 40분 하면 가죠. 간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더 많은 상품을 더 편리하게, 더 빨리 우리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가능하게 한 것이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중산층, 일반 시민들의 생활도 향상되고 소득이 높아진 거예요. 소득이 높아지고 또 인구가 증가하게 된다. 인구가 증가하고
또 도시, 공장 같은 라나크 지역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만 공장이 모여서 사람들이 뭐 800명, 1000명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물건도 팔아야 되고 식당도 생겨야 되고 그죠? 옷가게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도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죠? 도시가 형성된다. 여러분 뭐 영등포 같은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등포 물레동, 그러니까 저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그 조정위원이라서 공익위원이라서 그 영등포 물레동에 한 번씩 갑니다. 가면 거기 큰 아파트 있는 지역도 있지만 물레동에 건너편 조금만 더 들어가면 그 조그마한 소규모의 공장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그럼 그런 공장들이 모여서 밀집하면서 어떻습니까? 밥집도 생기고 술집도 생기고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1930년대 그 영등포 지역을 통해서 이 철도 공작창이 생기고 우리 그 경부선 철로가 만들어지고 우리 여러분 동두천 1호선 이건 경원선 그죠? 서울에서 원산으로 가는 이 철로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통해서 레일웨이 새로운 철로가 발명되고 이 교통이 빨라진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는데 특히 영국의 경우를 보면 5살 이하의 신생아 유아들이 사망하는 사망률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730년에서 1749년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이죠. 산업혁명이 1760년에 일어났으니까 이때 5세 이하의 어린 아이가 사망하는 평균 사망률이 75% 정도 됩니다. 74.5%. 10명 태어나면 7명 죽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181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 산업혁명이 1760년에 일어났으니까 한 세대가 지났죠. 산업혁명이 일어나 한 세대 지나면서 이 5세 이하의 신생아 사망률이 반으로 떨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소득이 높아지면서 이제 먹을 것이 좀 더 풍족해지고 영양이 좋아지니까 어린 아이들이 영아 때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마 할머니들한테 한번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는 학생들은 물어보면 할머니 지금 생년월일은 뭐 1938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태어난 거는 나는 1933년에 태어났다. 나는 뭐 닭띠다. 그런데 어릴 때 어려서 살아남기 100일이나 이 잔치하기 전에 죽거나 하는 애들이 많아서 조금 더 크면 출생신고를 하려고 출생신고 늦었다 하는 이런 경우가 과거에 비일비재했대. 1930년대.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보면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뭐 이렇게 먹고 살만한 이 양반 가문에서는 그런 일들이 적었지만 이 아주 이 상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남자아이인 경우에는 이게 엎어 놓는단 말이에요. 부모의 손에 의해서 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 왜? 어린아이를 키우는데 돈도 들고 못 먹고 사니까. 여자아이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생을 돌볼 수도 있고 살림도 하고 하지만 남자아이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뭐 남녀의 성차별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DNA, 오랫동안 DNA가 그런 식으로 진화되어 온 거예요. 보살피고 감정 교류하고 하는 건 여성들이 훨씬 더 민감하고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생아 사망률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대단히 낮아지기 시작. 그리고 또 이 아까 얘기한 더 많은 상품이 늘어났다. 커피라든지 그다음 차라든지 그다음 설탕 그다음 담배, 초콜릿 같은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훨씬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돈 많은 사람 귀족들만이 마셨다. 마시고 도자기 차이나라고 그죠? 이 중국에서 온 그래서 여러분 본 차이나 도자기 성분에
동물의 뼈를 넣어서 이 튼튼하고 아주 예쁘게 만든 영국의 유명한 이 뭐 도자기 같은 이런 제품들이나 식탁에 그 테이블웨어, 식탁에서 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성들이 대단히 인기 있는 그런 영국 브랜드들이 있죠. 도자기 브랜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내 강의를 듣는 유학생들 다 알 겁니다. 그죠? 어머니들이 그런 브랜드의 이 그릇을 선호하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일반 서민들이 그것을 구입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이 그림의 뜻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그런 물건들의 생산 수량이 늘어남으로써 이 소비하는 소비계층이 확산되고 이렇게 생활의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소비가 더 늘어났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 일회용 컵에 음식을 담아 먹는 거나 아주 고급한 도자기 영국에서 수입한 그런 수십만 원짜리 접시에 담아 먹는 거는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까? 맛은 똑같죠. 그러나 보는 것, 그다음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다르다 뿐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일상 소비재나 사치품들을 일반 서민들이 많이 활용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 인구도 잉글랜드 웰즈의 인구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1740년대에는 6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대요. 600만. 그런데 1801년이 되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한 시대에 지나면 인구가 830만으로 늘어나고 1850년경에는 인구 2배 된 거예요. 1680만이 된 거예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1901년이 되면 영국 인구가 3050만에 달한다. 이 600만 밖에 안 되는 영국 인구가 산업혁명이 지나고 140년 만에 3050만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유럽 전체 인구를 보면 1700년대 초에 유럽이 한 1억 정도 되었는데 1900년에는 4억이 된 거예요. 4억. 자, 여러분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어떻습니까? 환경 쓰레기도 늘어나고 우리 인간이 소비하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더 많아지니까 이 지구에는 커다란 부담이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 똑같은 자동차에 4명이 탈 때하고 10명이 탈 때 어떻습니까? 자동차 엔진이나 자동차 빨리 못 달리는 거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지구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는 이런 것들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늘어난 인구 정대가 큰 문제였다. 또 아까 말씀드린 공장에 이제 노동자들이 모여드니까 도시화가 진전되는데 도시화. 또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이사 온다. 왜 도시로 옵니까? 여러분 우리 졸업생들도 보면 자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살던 이런 학생들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경북 영주에 가라, 봉화에 가라 이렇게 하면 안 갑니다. 왜? 이 정규직이라도 안 간단 말이에요. 왜? 서울에 있고 싶어 하거든요. 도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시는 돈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욕망을 즉각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북 봉화에 경북 풍기에 사는 우리 메인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이 자 나는 맛있는 이런 일식당에서 일식 초밥을 먹고 싶다. 그러면 풍기에서 먹고 싶다 당장 먹을 수 있으면 못 먹죠.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영주 시내에 나가도 일식당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맛있는 거 못 먹는다. 그러나 서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만 있으면 롯데 시그널 호텔부터 롯데 호텔, 신라 호텔 물론 이런 수준은 안 가더라도 회전 초밥집 같은 데만 가더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도시가 훨씬 더 일자리가 많은 거예요. 그죠? 뭐 그건 여러분들 다 알바 해본 학생들은 제가 말을 안 해도 다 알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모이는 거예요. 도시에 가면 일자리도 구할 수 있고 먹고 사는 것이 시골에 있는 것보다 훨씬 기회가 많으니까 해결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800년대 산업혁명 초창기에 세계 전체 인구의 3%만이 도시에 살았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지금은 세계 인구의 5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죠? 세계에서 제일 많다. 그런데 중국은 1000만 이상 인구를 가진 도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서울도 지금 1000만 이하로 떨어졌는데 상하이부터 충칭 이런 베이징 해가지고 그게 수십 개 될 거예요. 도시가. 그죠? 자, 그런 영국의 대표적인 공업 도시인 맨체스터, 여러분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 축구팀도 있습니까? MU? 맨체스터는 1917년에 인구가 맨체스터가 만 명이었는데 1911년에 맨체스터 인구 230만. 그죠? 230만. 이렇게 이제 도시화 되는 거예요. 도시화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산업혁명으로 또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제 강의를 듣는 여학생들도 대단히 많은데 Effect on Women and Family Life, 여성과 가족의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래서 이 아이비 핀치팩 같은 학자들은 자본주의가 여성을 해방시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앨리스 클락 같은 이런 학자들은 자본주의가 산업혁명이 촉발되면서 파워풀한 여성들, 그러니까 이 대단히 이 남편이 공장을 경영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집안의 그 부인들이나 이런 사람도 남편이 공장을 경영하니까 어떻습니까? 집에서 이 가사 일을 하거나 아니면 또 공장에 가서 클락 서기 일을 하거나 이렇게 이 아주 이 퀄리티 낮은 작업을 하는 그런 가사 일 같은 경우에 이 보수가 없는 이런 일들에 종사하는 일을 하게 된 이런 경우도 있다 하는 이런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 경제활동 인구,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활동함에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들이 목소리 커진다. 그죠? 목소리 커진다. 새로운 기계가 발명되고 이렇게 산업혁명이 생겨서 하면 물론 산업혁명에 아동이나 여성 노동의 문제도 대단히 큰 이슈가 됩니다만 이런 것들이 여성들이 대단히 사회에 진출하고 잡을 갖고 일을 하는 이런 과거에는 이 남자들이 힘을 써서 하지만 이 기계가 발명되는 게 어떻습니까? 여성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런 내용들, 여성과 가족의 생활에 산업혁명이 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다음에 산업혁명의 이제 부정적인 측면들을 보면 이 환경과 관련된 이런 측면들입니다. 환경운동의 차원에서 산업혁명은 대단히 부정적인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자, 이 화석 연료를 석탄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함에 따라서 이 대기 중에 매연이나 가스 이런 게 배출된다. 그래서 이 공장 지역에는 이 석탄을 뗀 꿀뚝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공기가 대단히 질이 나빠서 호흡하기도 곤란하고, 그죠? 이런 매연, 이런 것들이 오염 문제 생기고, 그다음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이런 거죠. 이 오염된 이 물들을 하천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태백이라든지 과거에 우리나라 이 석탄을 많이 채굴하는 지역에 가면 어떻습니까? 하천이나 시내가 어떻습니까? 석탄 가루가 날려서 시커먼 물이 흘러간다, 그죠? 흘러간다. 지금 우리나라 서울의 중랑천 같은 청양리 쪽으로 가는 중랑천 여러분 가보시면 지금은 그게 많이 정화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잉어도 살고 고기 살지만 옛날에는 어땠어요? 조선시대나 일제시대에는 거기서 다 빨래하고 이렇게 온갖 폐수나 그 화장실의 그런 오물들이 중랑천으로 다 흘러갔다. 그 악취와 이 폐수 이런 것들이 큰 문제였죠. 그죠? 자, 그래서 1863년 영국에서 최초로 알칼리 액트, 알칼리법이 발효되었는데 이것은 탄산음료를 생산할 때 발생되는 매연이나 이 폐기되는 물들을 규제하는 그런 법이다. 그죠? 강이나 하천에 독성 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조그마한 공장들은 이 폐수를 정화하는 시설을 투입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뭡니까? 몰래 홍수가 나거나 비가 오면 강으로 흘려보내는 경우 있죠. 그래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단속들이 쉽지 않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공장이 많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배출되면서 지구가 어떻습니까? 환경오염 되고 있다. 환경오염. 그래서 메리 로빈슨, 제가 아까 강의에서 이 기후정의라는 이 책을 쓴 메리 로빈슨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메리 로빈슨은 1944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78살 된 여성 지도자입니다. 여성 지도자. 그죠? 아일랜드, 여러분, 잉글랜드,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이런 것들 영국에 보면,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런 게 있다. 아일랜드는 영국, 잉글랜드하고는 독립된 다른 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이런, 영국 근처에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아일랜드의 제7대 대통령이 되었다. 25살 때 최연소 상원의원, 아일랜드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의사 집 딸이었는데, 태어나서 영국의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에 가서 로스쿨에서 변호사 자격을 얻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 1967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학 교수가 되었는데 25살 때 이제 영국의 아일랜드의 상원의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1990년에 최초의 46세로 여성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메리 로빈슨이. 그래서 이 7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아일랜드의 경제를 매년 9.9% 성장시킨. 우리나라 원래 여러분 코로나19 2년 차인데 원래 성장이 3몇 %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제가 성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이 잘 돌아가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죠? 여러분들 취업 걱정이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고 이 노동이동이 원활하니까. 예를 들면 제가 대학을 졸업한 8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가 대단히 성장해서 공무원으로 관련 사람보다 취업하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공무원 공직에 진출하는 사람들은 손꼽을 정도예요. 손꼽을 정도였다. 그래서 이 7년 동안 연평균 9.9% 성장했습니다. 대단히 국민의 인기가 높아서 퇴임할 1997년에는 국민의 93%가 메리 로빈슨은 한 번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메리 로빈슨은 사임하고 유엔에 가서 일합니다. 유엔에 가서 인권과 관련된 일을 하고 또 이제 돌아와서 아일랜드 돌아와서 여성 리더십 운동 이런 거 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글로벌화, 이 세계가 오늘날 여러분 글로벌화 되고 있다, 그죠? 글로벌화 되고 있는데 이게
선진국하고 가난한 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메리 로빈슨의 주장에 따르면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일본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 사람들은 소비 수준이 대단히 높은데 이 사람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고, 이 기온이 올라가는 걸로 인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잠비아나 케냐에 같은 이 노동자, 그러니까 농민들이 홍수나 가뭄으로 인해서 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의 온난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 다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런데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메리 로빈슨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 이후에 기후의 온난화가 대단히 큰 문제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기후 온난화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다음 강의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원래 한 30분 정도 찍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기후 온난화는 지금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 한 강의를 계속 집중해 들으면 집중력 떨어지고 피곤하니까 그 산업혁명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기후온난화가 초래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